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오늘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을 많으신 분들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는 엄연히 틀립니다. 투자 이민은 영주권, 즉 미국에서 영구 체류를 할 수 있는 이민을 오는 것이고, 투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 즉 단기 체류 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을 EB5라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 비자를 E2 비자라고 보통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에 관심을 갖는데 그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취업 이민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 이민 EB5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EB5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투자 액수가 얼마인가. 둘째, 10명 고용 창출이 나야 되는 것. 세 번째, 조건부 영주권, 즉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 액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민국에서 그 투자 액수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00만 불 투자였는데 지금은 180만 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나 실업률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 되는 그런 지정된 지역에서는 90만 불, 즉 반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것을 소위 Targeted Employment Area, TEA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 이민을 할 때 집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집을 사시는 것은 투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할 때는 프랜차이즈나 혹은 식당이나 주유소 같은 거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있는 분들은 그 자금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것을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은행 담보를 할 때 자기 재산을 담보를 했는지, 그 다음에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자금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의 명의로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10명 고용 창출입니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이 투자 이민이 매우 어렵고 많은 그 투자 이민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이 애난데일 지역에 만약에 어떤 분이 식당이 180만 불에 나왔는데 이 식당을 사겠다고 투자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지금 현재 식당에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식당을 사서 180만 불에 7명이 있으니까 3명을 더하면은 10명 고용 창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식당을 샀는데 거기에 7명이 있으면은 거기에 다시 10명을 고용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투자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사업체보다는 새로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사업체를 사서 처음에 10명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을 하는 그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문제 있는 사업체, 즉 영어로 얘기하면 troubled business라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현재 어떤 식당이 있는데 2년 동안 식당을 유지했는데 회사의 그 순 자산 가치가 20% 하락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troubled business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비즈니스를 샀을 경우 거기에 현재 5명이 있으면은
앞으로 5명만 더 고용해서 사용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그 경제 특구 지역에 간접 고용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90만 불, 즉 반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180만 불 투자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이거 투자해도 돼요? 그렇게 저한테 묻는데 참 제가 거기를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자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투자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위험 부담이 따르고 투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파일럿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실적이 어땠는지 거기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정식 영주권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그 반환이 언제 되는지 그 다음에 반환이 정확히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라고 저는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이민으로 EB5를 하면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만기되기 90일 전에 각 식구마다 각각 그 갱신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년 동안 그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아들 중에서 군대 문제가 있을 경우 과연 이 조건부 영주권도 그 군대 연기에 유효한지 그거를 병무청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갱신하실 때 만약에 조건부 영주권이 거절이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2년 동안 투자했던 돈과 시간 그 다음에 신분을 잃고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신중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비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E2 비자. 이것을 소위 소액 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의 그 큰 액수의 투자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액 투자 E2 비자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그 젊은 층에서 자녀 교육이나 그 다음에 또 미국 체류가 가능해서 21세 미만 자녀까지 같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 이민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이것도 집 사시면 집만 사면 이거 투자가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E2 비자는 적극적 투자, 즉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집을 사는 건 안 되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 받고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체를 매매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투자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정해진 액수가 투자 비자에는 없습니다. 단지 영어로는 substantial investment,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투자 대상 그 사업체, 그 다음에 구매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옷가게를 구입한다. 그러면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그 다음에 뭐 꽃가게, 델리 가게 뭐 한 20만 불. 그 다음에 커피숍 뭐 15만 불.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업체에 맞는 그 금액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투자 이민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자도 자금 출처가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상담할 때 굉장한 부자였는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그 모든 재산이 친척이나 남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서 부자이긴 부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분들은 이 E2 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팔면 한 20만 불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좀 있고 투자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한국에 머물 집이나 혹은 또 생활비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는지 그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는 소액 투자지만 그래도 거기서 고용 창출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단지 그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소위 한계 투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marginal inves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조그만 델리숍을 샀다 할지라도 한국 내에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아파트에 또 뭐 전세를 줬는데 거기에 전세금이 나온다든지 무슨 이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보통 한 두세 명 정도의 그 고용 창출이 나면 좋습니다. 자, 내가 투자 비자 신청해 놓고 내가 한국에서만 사면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투자 비자를 하시면은 적극적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영어로 active participation, 즉 투자자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또한 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E2 비자를 받으면은 배우자가 취업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취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녀일 경우에는 그 21세 미만까지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통 21세 전이면 대학 입학하는 그 수준까지도 아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E2 비자를 받으면은 2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E2 비자를 이렇게 신청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오늘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체를 산다는 얘기는 그 비즈니스에 있는 리스, 즉 임대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살 때 건물주에게 임대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건물주가 그 외국인이 어떤 델리숍을 살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그 크레딧이 없으니까 내가 사업체 매매를 승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가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건물주와 먼저 상의를 해서 과연 이 사업체를 인수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허락받고 혹은 어떤 경우는 건물주가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 임대 보증인 하나 세워라라고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임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임대 계약을 하고 사업체를 인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2 비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투자 비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이런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등 재정 관련 담당자들과 자문을 받고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